구독, 좋아요.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막 균열하고 뭔가 좀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위태로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확실하게 견제하려면 국민의힘이 좀 잘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반짝 좀 올라가는 것 같더니만 또 하락해서 지금 겨우 30% 턱걸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이제 곧 있을 전당대회지 않습니까? 8월 22일에 이제 연다고 하는데 오늘 그 전당대회 이제 차기 당대표 누가 될 것인가라는 여론조사가 조원 CNI에서 실시를 한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등은 김문수, 그리고 2위가 한동훈, 3위가 장동혁 의원이었는데요. 장동혁 의원이 오늘 이제 그 출마 선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김문수 후보의 표를 상당 부분 잡아먹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잠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요 김문수, 한동훈, 장동혁으로 이어진 여론조사 결과 이거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예, 일단 조원 CNI가 이제 19일, 21일 사이에 이제 여론조사를 일단 했는데 방금 지금 보이고 있는 이 그림은 이제 국민의힘 지층을 대상으로 예. 지금 모집단이 한 680명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집단 표본은 좀 작아서 예, 표본이 약간 작습니다. 예, 신뢰는 조금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략적인 것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상황을 보면 김문수 후보가 지금 이제 1등은 달리고는 있지만 예. 굉장히 조금 하락 추이가 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보면은 40%도 넘는 그런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는데 장동혁 후보가 좀 가져가서 그런 거 아닌가요? 예, 그런 어떤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조금 하락되는 추세가 있고 장동혁 의원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좀 해석할 수도 있고 참고적으로 지금 오늘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 선관위에서 발표를 했는데 일단 당 대표는 4인까지 예비 경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4명만 자른다는 예, 4인까지 예비 경선을 하는데 예비 경선할 때는 50대 50으로 당은 50%, 국민 여론조사 50%. 예. 그다음에 이제 본 경선에는 지금 당헌 당규상 8대 2로 당헌 8과 여론조사 이제 20%로 그렇게 당원 선택의 뒀습니다. 영향이 굉장히 커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예비 경선에서 걸러날 후보가 사실은 지금 한동훈 후보가 아직까지 출마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예. 한동훈 후보가 출마 선언을 안 한 상태에서는 예비 경선에 김문수, 장동혁, 조경태, 안철수로 쉽게 결정될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면 어떻게 될지 상당히 이제 복잡해 되고 그다음에 본 경선에서도 50% 이상의 과반이 없으면 또 이제 최종 결선 투표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많다는 전자에 보면 자동적으로 이제 합종 연행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합종 연행의 어떤 기준점은 결국은 뭐 탄핵 관련된 이슈라든지 지금 또 뭐 극우 프레임 관련된 이슈로 이제 귀결된다면 결국은 이제 김문수, 장동혁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화면에 있는 세 사람의 합종 연행이 자연스럽게 이제 결선 투표로 연결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지지율로서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 앞서가고 있는 건 맞긴 하지만 만약에 합종 연행이 벌어진다. 그런 것들이 변수로 작용해서 김문수 후보의 1위지가 좀 흔들릴 수도 있으리라고 보시나요?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죠. 일단 예비 경선에서부터 이제 지금 룰이 이제 5대5로 됐다면 충분히 좀 그럴 가능성이 있고 특히 김문수 후보가 지금 사실은 바로 직전 대선에서 비록 떨어졌지만 대선 후보로서 상당히 어떤 좋은 어떤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이 정도라면 앞으로 본격적인 어떤 레이스가 벌어질 때는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질지 상당히 예측 불허이고 장동혁 후보가 지금 굉장히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국회 그 헌정회관에서 출마 선언하는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상황이 그리고 지금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 따라서도 아주 태풍의 어떤 핵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여론조사 결과 저는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봤는데 보니까 나경원 의원도 포함시켜서 조사했더라고요. 19일에서 21일 사이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나경원 의원이 한 11% 정도쯤을 얻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11%가 결국에 김문수 후보에게 간다면
그러면 이게 한 40%가 바로 나와버리니까 그러면 거의 그냥 김문수 후보 대세론으로 그냥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나경원 의원의 지지세가 김문수 후보에 100%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 부분 이제 장동혁 후보와 좀 나눠 가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두 사람한테 또 100% 또 가지도 않을 겁니다. 예, 그런 어떤 변수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여론조사는 조원 CNI에서 한 2,000명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저희 펜앤마이크에서도요, 요 내용들 저희가 좀 직접 조사를 해야지 저는 더 좀 그 신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 다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그리고 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내용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서 하고 있는 관세 협상이나 이런 거 굉장히 지금 못 믿어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 한번 여론조사 실시해서 여러분께 곧 뉴스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좀 만나보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어저께 얘기했습니다. 아니,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국에서 엄청나게 피해가 많지 않냐? 그러면서 음주 가무하는 그런 공직자들, 그런 공직자가 있다고 들리는데 자중해라. 아주 경고를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호남 지역, 광주 광산구에서 이 소위 말하는 물놀이 축제를 한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광주도 지금 굉장히 비 피해가 심하거든요. 광주도 여러분 그때 화면 나오는 거 보셔서 알겠지만은 막 도로가 다 잠겨가지고 차가 떠내려갈 그 정도쯤의 비 피해가 났는데 두 분이 또 숨지기도 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광주 광산구가 지금 이렇게 물놀이를 한다고 그러고요. 여기다가 또 이 전남 장흥 또 전남 한평도 지역 경제를 뭐 활성화하겠다면서 이런 물축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무리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그래도 한쪽에서는 지금 막 복구하느라고 다들 막 지금 땀을 엄청나게 흘리면서 지금 복구하고 유족들 위로하고 있는데 이런 축제하는 거 이거 과연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가 볼 때 참 정신 나간 짓이죠. 정신 나간 짓이다. 지금 28분이 사망하거나 지금 실종이 되어 있고 오늘도 실종하신 분이 이제 유해로 발견됐지 않습니까? 참 너무 피해가 일이죠. 많고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 많고 또 재산상의 어떤 그런 피해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경남 산청 같은 경우는 특히 보면 이번에 유독 피해가 많았던 게 지난번 그 영남 지역의 괴물 산불 영향 때문에 이번에 산청 같은 경우는 괴물 산불 영향 때문에 산림이 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비가 왔을 때 산림이 이제 그런 어떤 그 토사 유출이라든지 산사태를 상당히 산사태를 막아주죠. 예, 막아주는데 네네. 다 이 불에 타다 보니까 그런 산림이 막아주는 또 효과도 없어서 이렇게 산사태가 더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난번 산청 같은 경우는 화재 피해도 심각하지만 이번에 또 이런 어떤 물 집중 호우도 피해가 상당히 많은 어떤 지역인데 자. 특히 이제 전라도 지역, 이제 광주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뭐 정말 그 집중적인 어떤 그 폭우 피해가 있는데 그 폭우 피해가 있는 고장에서 광산구라든지 장흥이라든지 한평에서 이런 어떤 워터 페스티벌 물 축제를 한다? 이게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유독 국내힘 지자체에 대해서 정신없는 짓이라고 하면서 구리시장이라든지 또 세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고 책임을 묻겠다 하고 또 지자체 어떤 뭐 재난 컨트롤 타워 뭐 우는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호남 지방에서 저렇게 워터 페스티벌하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이런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이렇게 지역별로 특히 어떤 그 정당 소속 단체장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 하는 게 맞는 건지 재난도 이런 어떤 정략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요. 참 대통령으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어떤 민주당 아직까지 당 대표로서 정치인으로서 지금 현재 국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저는 당장 좀 의심스러운 게 내년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대통령이
내년에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구리나 세종을 콕 집어서 그 집중호우 때 뭐 음주가물을 해요? 이거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축제를 한다는데 그것도 싹 또 덮어버리고 이런 거를 한 거라면 이건 정말 대통령 결격 사유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런 어떤 그 평가 내지는 언급도 특히 재재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중을 해야 되는데 네네. 너무 정략적으로 지금 발언을 좀 하는 것 같고, 특히 저는 상당히 우스운 게 뭐 정신 나간 공무원이라고 질타하는데 예. 본인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좀 정신 나간 어떤 그런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가 언제 많이 발생했냐면 16일부터 7월 16일부터 20일 사이에 집중호우가 예, 발생했습니다. 17일 날 예. 17일 날 그때 재연절이 있고 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불러서 당시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했습니다. 예, 감자전, 전복전 만찬을 했는데 그때 파한대소를 하는 그런 어떤 사진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때 집중호우로 인해서 4명 이상이 이제 사망한 그떤 날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집중호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건 없이 그 대통령실에서 파한대소하면서 감자전 만찬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대통령을해서 이런 국가적인 어떤 비상사태, 재난사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또 언론에서 사실 비판이 상대적으로 없어요.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었는데 저렇게 대통령이 파한대소하고 있는데 저렇게 물 날리고 있단 말이죠. 저게 만약 정권이 반대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뭐 물 날리는데 뭐 가서 뭐 술 한잔 하시면서 감자전을 드셨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이건 난리가 났을 겁니다. 네, 언론에서 얼마나 난리를 했겠습니까? 예, 예. 재난 컨트롤 타워의 핵심인 대통령이 정신이 없다. 저렇게 파한대소를 해서 되느냐 한 식으로 막 융단 폭격을 퍼부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023년도 우리 그 오송 지하차도 사고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얼마나 그 민주당에서 언론에서 비판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탄핵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당시에 또 재난을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은 이미 탄핵을 당해서 없었어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말 뭐 하고 있느냐고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언론도 여기에 대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언론에서 비판하는 것들이 잘 없어요.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 때라면은 뭐 예고된 인재 이렇게 하면서 비판했을 텐데 이번에는 언론 타이틀이 괴물 포고하면서 이런 어떤 모든 어떤 피해, 사망, 실종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는 쪽으로 언론의 포인트를 잡았고, 만약 윤석열 정부 때는 예고된 인재라면서 정부 쪽에 어떤 책임으로 돌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자연 재난에 좌파 정부들이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경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실 때 2000 대규모 화재 사고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때는 황교익가 또 이제 먹방을 했었잖아요. 예, 떡볶이 먹방을 했었고 그런 어떤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 첫 사망 사고 일어났을 때 그때 봉준호 감독 등을 불러가지고 또 짜파구리 또 만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 자연재난과 그리고 국가적인 어떤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파한대소하고 정말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이런 어떤 것들은 좌파 정부 때가 훨씬 많았다는 게 이렇게 입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저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려가서 거기서 뭐 이렇게 자기가 직접 그걸 뭐 날라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비판을 하려면 또는 뭔가 이렇게 좀 정책을 하려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왼쪽에 저 좌파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니까 국민 대통령답게 좀 정책도 하고
뭐 비난을 할 것 같으면은 똑같은 잣대로 비난 좀 하고 그러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 지금 얘기하셨는데 진짜 이 언론들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요. 지금 민주노총에 의해서 언론노조에서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에 불리할 것 같으면 일도 보도 안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좀 침소봉대해가지고 지금 날마다 특검 뉴스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은 계속해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과 관련된 아직 결론도 나오지 않은 거와 관련된 내용을 어쩜 그렇게 막 한두 꼭지 보도하는 건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 막 10꼭지씩 그렇게 보도하는 거 매일 그렇게 하는 거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이재명이나 아니면 뭐 민주당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는데 예. 검찰에서 어떤 사안에서 발표했다 하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이게 뭐 피해자 어떤 그 인권 보호 차원에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피해 사실 공표로 이렇게 고발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검찰을 뭐 엄청나게 물고 뜯었을 겁니다 아마. 예.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하고 있는 거 역시 이게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실 공표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뭐 실시간으로 좌파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조작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근데 뭐 어느 정도 예측은 했죠. 결국은 이번 여름과 가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어떤 특검 관련된 이슈로 뉴스 보도를 하면서 이재명 정권이 좀 잘못한 것도 이걸로 자꾸 이제 덮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태를 아무래도 이제 민노총 산하의 민원연과 이 정권하고 무언의 어떤 커넥션으로 계속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이런 어떤 사태는 충분히 우리가 예측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장단을 맞추고 춤추는 세력이 당내에도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공격할 때 보면은 거구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구 공격에 대해서 정말 이 거구 공격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구란 게 뭡니까? 결국은 폭력을 동반해서 현 체제를 전복하려는 그런 어떤 집단인데 과연 우리 우파 보수 진영 내에서 폭력을 동반해서 정권을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폭력을 동반한 세력들은 좌파 진영에서 남태령에서 넘어오려는 그런 전농 세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극자가 맞죠. 그런데 그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결국은 우파 보수 진영을 갈라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거라는 프레임을 지금 당내에서 그런 어떤 극우 프레임, 심지어는 지금 또 전한길 씨까지 이제 덜먹이면서 친길계 반길계라는 또 프레임을 또 당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좌파 언론과 민주당의 좋은 먹감이 돼서 지금 공격을 이제 하고 있죠. 저는 우리가 이재명 정권을 합리적으로 견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내에서 일어났던 어처구니 없는 프레임 논쟁을 우리 스스로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도 이런 어떤 측면에서 진정으로 우리 당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선출돼야 되지 민주당이 만드는 이 프로그램에 스스로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이런 어떤 사람들이 당을 절대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댓글창에 제가 댓글을 좀 보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좀 잘하면 얼마나 좋겠냐. 국민의힘에서 좀 인재를 좀 키워가는 그런 시스템이 좀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예, 극우의 정의가 뭔지. 예, 참 우리 시청자분들만큼만 저는 깨어 계시면 계몽되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반 레거시 미디어 안 보시고 유튜브에서도 그래도 다 선별해서 팬마이크 이것이 뉴스다, 또 팬마이크의 뭐 굿모닝 대한민국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진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에 맞는 그런 판단을 지금 내리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께 좋은 논평으로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시는 저희 홍석준 전 의원님 같은 이런 분들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요, 강선우 여가부 장관 사퇴, 이게 과연 이재명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드렸고,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분위기 전해드리고, 참 이 호남 지역에서 어처구니 없이 벌어지고 있는 이 정신 나간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집중호우 기간, 한쪽에선 복구간창인데 물놀이 축제하는 이 현장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평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